청소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김용대가 청소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들풀방송 애청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가을이라 꽤 선선해졌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날씨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청소년과 만나려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들풀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난번 방송에 우리 김정한 지도자 결혼 보셨죠? 네, 제가 현장에 딱 가서 깜짝 찍어서 했는데 숙성된 총각이 드디어 품절남 대열에 합류를 해서 행복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행복하길 다시 한번 바라고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의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주세요. 연락도 주시고 영상도 주시고 사진도 주시면 같이 한번 나눈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청소년 활동 어떻게 할까? 굉장히 책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게 하고 또 이 책과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또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뭘 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자리에 우리 센터장님 모셔서 한번 길지 짧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바쁘신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풀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우리 센터장님 모셨는데 책 첫 장에 딱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덴마크에는 가본 적 없지만 덴마크 마크 삼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센터장 스스로를 마을형 미남이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열었는데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네. 납득될 수 있도록. 제가 덴마크 유학 다녀온 건 아니고요. 부산에서 원래 활동했었는데 아이들이 덴마크샘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제 대가리가 덴마크라고 네, 멀리서도 잘 보인다고. 네, 그래서 덴마크샘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괜찮잖아요. 복지국가, 행복도 1위 국가 그렇지. 덴마크가 별명이니까 행복도 굳이 청소년 행복도 예. 바꿀 필요 없다.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마크 선생님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어떻게 청소년부에 일하게 됐고 그 전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다 이렇게 왔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어릴 때 교회에서 또 동네에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런 이제 형 오빠였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공은 기독교 교육했어요. 제가 경북대학교. 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안학교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데 가서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가 그러면 사회복지를 공부해봐야겠다 했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 그렇죠.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뭘 이렇게 해봤던 경험들 그리고 또 좀 커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뭐 놀이 연구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연극
극회도 하고 이랬던 경험들을 가지고 성공의 대학 안에서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 깨다라는 이름의 단체를 신부님하고 같이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깨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네. 깨다는 뭐였냐면 문화공간 깨다라는 이름이었는데 깨버리는. 예. 대학을 깨서 지역과 나눠보자. 대학 공간이 국가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대학생들만 점유하기보다는 주말이라든지 여름방학에는 그 공간을 깨서 지역과 좀 나눠보자 라고 해서 부천, 인천 지역에 영어하는 친구들 그때 이제 공동 상영회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대학의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편집을 돕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대학 공간에 또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언니 오빠들과 연결해가지고 여름 학교라는 걸 이름 지어서 여름 방학 동안에 대학에 와서 언니 오빠들과 문화 활동 해보자. 또 대학에 오니까 아이들도 좋고. 네, 그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도 했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 삶에서 불편한 것, 부당한 것들을 사회 교과 시간에 이렇게 같이 선생님과 공부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을 한 다음에 성공의 대학에서 이제 모여서 발표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돕는 역할도 제가 좀 하다가 부산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서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 거죠. 네. 장애인 복지도 했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제법 만나게 되고 장애 청소년들도 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당시에 했던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긴 이름의 사업이 어떻게 이제 부산 지역에도 시범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부산에서 이제 그 사업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만들어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럼 이런 계속 상황에서 부산에서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예, 복지관에도 일을 하고 교육청에도 일을 그렇게. 하고 학교에도 일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 예,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셨구나. 지역적으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지원 사업도 그렇고 복지관이 설치된 지역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잘못 보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만났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역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제가 직접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기보다는 보통 마을의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연계.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같이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농촌 봉사활동도 가보기도 하고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같이 해결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청소년들이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마을에 많은 관계망이 있고 경험이 다양한 아이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M4 세대, 또 헬조선, 이생망 뭐 이런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IMF라는 공통의 경험을 우리 사회가 잘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절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그렇죠. 또 그런 것 코로나가 같아요. 왔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길어졌기 때문에 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공통의 경험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이렇게 그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을 좀 같이 키워가고 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듬으면서 사는 삶.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승훈 선생님이 그동안 쭉 이렇게 마크쌤이 걸어온 길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걸어가는 길인 거죠. 지금 걷고 있는 길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어쨌든 책을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책은 지금 몇 권짜리신가요? 제가요.
이 책 전에 이제 공릉동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은 우리가 사는 마을이라는 책과 이 책이 이제 공릉동 공터 이야기 두 권이고요. 그 외에 같이 쓴 책은 한 3권 정도 더 있어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책은 크게 크게 3장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담으셨고, 2장에서는 마을에서 더불어 자라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담으셨고, 3장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도 책을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1장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겁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쓰신 내용들은? 저는 마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의 힘. 네. 청소년 센터가 마을의 우물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고 모여서 함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끔 거드는 공간 이런 공용의 우물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공터라고 불러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뒤자 따서 공터 땅 좀 가지고 계세요? 땅은 뭐 구글어스에서 조금 이제 하는 정도? 우리가 빈 땅을 가만 못 놔두잖아요. 막 건물 짓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도 공터가 있었으면 해요. 거긴 비어 있지만 뭔가 만나고 모이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또 공터가 있으면 거기 가면 정해진 규칙 없이 서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데가 공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터를 청소년의 뜰이자 마을 우물터인 공터를 만들어야 된다. 공터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막 적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딱 심해질 때 1월 그러니까 되기 전 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공터를? 예, 그래가지고 5월에 딱 마쳤거든요. 1월에 리모델링 들어갈 때는 10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왜 리모델링하고 겨울방학 때 문을 닫냐 해가지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월에 막 확진자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공터는 어떻게 이런 시기에 리모델링을 하냐 잘했다 어떻게 이럴 때 리모델링을 해야지 시기적으로 그러면서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딱 5월에 마쳤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 공공건축 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요? 한번 와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상 받은 건물 궁금하다. 한번 와보세요. 그 들풀 방송도 한번 가야겠네. 예. 자, 두 번째는 마을에서 더불어 자라는 청소년이에요. 이거는 뭐 컨텐츠 얘기 같은데 공터는 아마 하드웨어라면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 같은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네, 저는 청소년 활동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 삶의 주인 되고 살아가는 이런 활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의 예시들, 사례들을 좀 계속 모아서 여기에 이제 요렇게도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건데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시작된 변화라는 활동은 뭐 워낙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작은 의제를 가지고 그 의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그걸 해석해서 자신의 말과 글로 나중에 회고하고 퍼뜨리고 하는 활동이에요. 가능해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런 방식을 차용해서 마을 속에서 작고 구체적인 일들을 직접 친구들과 해보게끔 하는 건데 프로젝트 비용으로 25만 원을 줘요. 통장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렇구나. 네, 은행에서 가서 통장 만들러 갔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부모 뭐 동의서 뭐 이런 거 막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겪게 되기도 하고요. 금융에 대해서 또 이제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금융교육 같은 거 해도 실제 내 삶과 맞닿은 교육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 중에 5번에 보면 청소년의 연애장소 탐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저희는 대의에 매몰되지 않게끔 해요. 너무 큰 이슈에 청소년들이 막
어쩔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이슈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의제를 찾게끔 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데 어디서 연애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실제로 그럼 연애 장소를 네. 찾아서 아이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코인 노래방은 뭐 얼마면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어딘 더 잘 준다 네.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그 재밌네요. 조사를 해서 지도에 올리고 그걸 친구들한테 배포한 거죠.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 예, 요런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여봐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또 하나 눈에 띄네요. 세상과 마음을 바꾸는 청소년학교 네. 세마청. 네, 세마청이라고 소개해 불러요. 주세요. 세상과 마을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청소년들한테 씨앗처럼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씨앗을 발견하는 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뿌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지.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잘 읽어주면 정말 싹이 트겠네. 예, 싹이 트을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읽어주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저희는 반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기획해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A, B, C 정도까지만 기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들과 만나서 채워나가는 완결해가는 프로그램, 미완결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환경이 이슈일 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그 뒷 내용을 계속 정리해가는 거예요. 프로세스만 좀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진로와 관련해서 했어요. 진로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진로 교육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 진로 교육 해놓으면 재미가 없다. 내가 할 건 없다.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원하는 진로 활동은 어떤 거니? 라고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내일 실험실이라고 해서 내일 실험실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혼자 살면 어때? 청소년도 돈이 필요해? 대학은 어떤 과를 가야 될까? 부모님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하지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해놨더니 2주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활동하고 토론하고 자료조사하고 사람 섭외하고요. 네, 그런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거죠. 그럼 아니 대학생 언니한테 동네에 물어볼 사람들한테 이 이슈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초대하고 도움받고 그리고 마지막 연구 결과를 부모님 초대해서 발표하고 요런 과정들을 겪는 게 이제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과정인데요. 세마청. 네. 세상과 마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죠. 진로교육 바꿔보자 하고 모였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뭐 좀 잘하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는데 진로가 좀 발견되는데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좋네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 정말 성공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실패한 스토리에서도 얻을 게 있는데 네. 책 쓰지 못한 실패한 스토리 저희는 하나만 공개하신다면 저희는 실패가 없나? 아니요, 실패는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실패의 연속이고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울 점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실패가 있을까요? 해봤는데 이거는 하다가 접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웬만하면 실패를 살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로 갈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 뭐 관계된 이웃들이 그걸 실패를 막 이렇게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서로 그런 능력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가끔 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대한다고 해도 청소년이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이 친구한테 이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그 그룹들이 모여서 저희 센터에는 동아리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치단도 열 몇 개가 있고, 뭐 문예 동아리도 있고, 시작된 변화 동아리도 있고, 주민 동아리들도 있으니까 이 동아리들이 많은데 동아리들이 늘상 이제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친구는 매번 늦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과정에 같이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진짜 실패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게 배움이 되게끔 전환시키는 게 저희의 좀 일인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어 하는 거를 실천하시는 실패가 네. 아니라 실패는 과정이다. 아니 그런데 어떤 개인은 중도에 포기하게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책을 내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게 어떤 개인한테는 공터에서의 추억이 다 좋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공터가 어쨌든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소위 말하는 여기 출신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네, 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 청소년 사례 같은 것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아직 결혼할 까지 긴 세월은 아니었으니까 네.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직장을 갔다든지 이런 활동했던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11년 정도 된 센터니까 11년. 이제 어린이에서 대학생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 꼬맹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장성해서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또 취업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저희는 그 지점을 되게 기다렸어요. 운영할 때부터 우리의 성공 목표를 무엇이라고 할까 했을 때 우리 활동에서 경험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공터가 있어서 내가 단단했다. 컸다. 네. 단단했다. 그 표현이 좋네요. 내가 어디서든 않고, 좀 당당했다. 쓰러지지 않고 네. 이렇게 얘기하길 기다렸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친구들이지만 이제 막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면 이 친구들이 공터에 가끔씩 오거든요. 그리고는 저희 얼굴도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학창 시절에 이 공터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때 너무 기쁘죠. 지금 못하신 얘기들이 더 있으니까 하시면서 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혹은 청소년 활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또 책에다 못다 한 얘기도 좋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저는 요즘에 메타버스, AI, 소프트웨어 교육, 에듀테크 이런 언어들이 막 현장에 난무하잖아요. 그게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미래 교육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길러내는 활동이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공통의 경험을 가진 세대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뭔가 도전해보지 못할 그 무기력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AI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메타버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저는 청소년들의 새 마음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청소년 활동이고 그게 마을에 살 수 있는 활동. 예, 그걸 우선하고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봐요. 그 이후에야 메타버스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교육을 그런 거에 현혹돼서 거기에 너무 쏠리지 않고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뭐 사실 메타버스를 제가 아주 핫하게 요즘에 많이 이제 듣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마음을 길러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맺은말에 보니까 이런 글들을 쓰셨더라고요.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동네 골목을 누비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마을 공공기관의 전기 코드를 뽑으러 다니고 굴다리 벽화를 그리고 놀이터에 쓰인 낙서를 지우고
자전거 도로의 불편 사항을 조사하고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 선물하고 빈 땅에 씨앗을 뿌리고 봉숭아꽃을 피우는 등 잘못 보면 참 엉뚱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글이 있으시면서 뒤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마음속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써주셨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기르는 일, 굉장히 청소년 활동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목표고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연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만 알을 낳으러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활동은 그래서 마을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마을에서 있어진 청소년 활동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마음을 심고 다시 내고장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과 함께 뿌리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마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슈퍼용 TV 들풀 방송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소식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들풀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기까지요. 3종 세트래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